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재판 용어가 있죠. 한자 표현이라 좀 어렵지만 폐문부제란 말입니다. 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미루려고 써먹은 수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이재명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2번 받지 않았습니다. 횟수로는 더 많죠. 한 번은 주소불명으로, 또 한 번은 폐문부제로 안 받았는데 결국 법원 집행관이 송달관이 이재명의 국회 사무실로 또 대표실로 직접 찾아가서 직접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의 강단이 크게 작용했죠. 오는 26일에 열릴 2심 재판에 전남 출신 판사 2명이 개입해서 무죄를 유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 추측, 가짜뉴스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출신의 최은정 재판장이 그 출신 문제 때문이 아니고라도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서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이 사례, 단호히 그 폐문부제를 물리쳤던 사례를 돌아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이 법꾸라지 행태 때문에요, 그의 선거법 재판은 2달 넘게 지연됐어요. 변호사인 이재명과 그의 법률 마름, 이 법률 청지기들이 법 규정을 악용한 법꾸라지 짓을 공모해서 자행한 것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재명은 벌써 진작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아서 정치 인생이 끝장났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폐문부제 수법을 최근에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다시 썼습니다. 써보니까 아주 좋았던 건가요? 이번에는 훨씬 더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징역형 유죄가 확실시 되는 이 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나아가 혹시 있을지 모를, 본인으로서는 갈망하고 있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석 달 전에 관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은요, 각하 결정문을 6번이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된다, 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6번 모두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절차에 따라 3번 보냈고, 안 되니까 집행관이 3번을 직접 들고 찾아갔지만 이 폐문부제 이유로, 즉 당사자 이재명이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요, 작년 6월에 기소된 뒤에 9달간 공판 준비 기일만 무려 4번 열었을 뿐이고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가 이게 기각당하자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느니, 이 방대한 기록 검토를 다 못 마쳤다느니 하면서 재판을 마냥 미뤘습니다. 이게 뻔한 수작인데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라 재판장도 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재판부가 작년 12월에 이제는 더 안 되겠으니 2025년부터는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재명은 이거 뭐 계속 이럴 수는 없겠는데 했는지 즉각 법관 기피 신청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지난 2월 초에 전국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때 교체된 판사들에게는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 판사들마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요즘 이 각하란 말 많이 나오죠. 이재명은 그러자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 폐문부제 수법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법꾸라지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어린애 수준 같아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률 청지기들, 제가 마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 그 똥배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각하 결정문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지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봐라, 저거 송달 효력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재판 지연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집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으로 이재명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가 받았을 때 이를 피고인, 즉 이재명이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여러 법조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 주장 자체는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이제는 분간도 안 갑니다. 더 가관인 것은 왜 이 서류가 6번이나 우편은 물론이고 인편으로 갔을 때마다 이재명은 그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며 이재명은 물론 가족들도 그때마다 집을 비우는 걸까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이재명은 이 또 다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건 이것에 비하면 좀 약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서울중앙지법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단 6분 만에 끝났어요. 기다리던 사람들 다 그냥 혼일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재명이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 500만 원 된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이재명에게 돈이겠습니까? 이재명은 열흘 전에 14일이니까요.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간단한 사유서를 냈었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 말은 사실이에요. 여러 재판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니 재판에 못 나간다. 아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이재명 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장외집회 참석해서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을 몸조심하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복 입고 다니고 있고. 이런 게 의정활동이라고 볼 국민이 대체 누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예의 자체가 오만하기 아주 짝이 없는, 그야말로 판사 무시, 속된 말로 개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 조영우 부장판사,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 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두고 보겠다? 두고 보겠다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우리 그 한간의 말도 있잖아요. 이 부장판사가 할 말입니까? 6번 정도 이재명을 더 신문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고 보자는 으름장이나 놓고 과태료 물리겠다고 하고 안 되면 강제 구인장 발부하고 이 절차를 따르면서 지연하면 이 재판이요, 지금 4년 가까이 끌고 있어요. 이런 식이면 이거 5년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참. 그래서 이 법원 전체가 지금 좌파들은 물론이고 좌파 성향 판사들은 물론이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금도 짓눌려서 떨고 있는 게 아니냐, 눈치 보기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정위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이재명 얘기죠.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가 54.3%, 과반수가 훨씬 넘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가 38.1%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많은 58.3%가 재판 계속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30%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3명 중 1명꼴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놀라운 수치예요.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운명의 한 주를 앞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주말입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끝까지 뛰는 쪽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마지막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